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63강을 이제 배울 차례입니다. 63강의 8글자는 호봉, 팔현, 가급, 천병입니다. 자, 이제 문준혜 선생님께서 글자들 설명해 주시죠. 네. 호는 집 호자, 봉은 봉할 봉자, 팔은 여덟 팔자, 현은 고을 현자입니다. 네. 그럼 호봉, 팔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네. 그래서 호로는 팔현의 땅을 봉해 주었고 이렇게 네. 해석이 돼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가급 천병의 가는 집가자, 급은 넉넉할 급자, 줄급자 다 됩니다. 네. 천은 일천 천자, 병은 병사 병자. 그래서 그 집에는 1000명의 병사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에 1000명의 병사를 내려주었으면 작은 집이 아니네요. 네네. 이 가는. 그렇겠죠. 어떤 그 가문에 네. 그 가문에다가 1000명이라고 해서 꼭 1000명이 아니고 아마 많은 군사를 내려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낱개 글자의 자형을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먼저 이제 집 호자를 보실 텐데요. 네. 이 글자는 집이라고 해석이 됐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제 지게문이라고 해서 외장문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럼 문문자는 요 글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모여 있는데 그러면 문문자는 양장문입니까? 그렇죠. 그거의 한쪽 문만을 그려서 이 글자를 만든 건데요. 거기에서 나중에 의미가 확대되어 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의미하는 가정의 단위를 세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호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집이 300호가 모였다. 그러면 300호의 마을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네네. 있다는 거죠. 그때 호는 300가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네. 이제 봉한다는 뜻의 봉자인데요.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대 봉건제 할 때도 바로 이 봉자를 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봉한다는 의미는 네. 왕이 또는 이제 높은 이제 천자가 네. 그 밑에 신하들에게 땅을 하사하고 그 지역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 자형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무슨 그림이라든지 네. 무슨 표지가 있나요? 네네. 그 예전의 문자를 봐야 이게 좀 의미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갑골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갑골문을 보시면 이게 지금의 봉자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요. 네네. 네. 맨 아래에 이렇게 뭉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위에가 이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흙을 그 위에다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나무를 심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 손이 이제 붙은 거죠. 지금은 마디촌으로 풀이가 됐지만 원래 이 글자는 손을 의미하는 글자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나무를 들고 땅에다 꽂는 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식수죠. 나무를 네. 심는 것이죠. 근데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 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고대의 어떤 문화나 제도에 따르면 네.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영역을 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당신의 땅입니다. 네네. 라고 하는 표시였다는 그렇죠. 거죠. 혹은 나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네.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봉하는 주체는 왕인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봉할 봉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여덟 팔자인데요. 네. 여덟 팔자는 이제 숫자니까요. 네. 이제 숫자는 딱히 뭐 그것이 이제 한일자처럼 하나를 그려놓거나 둘을 그려놓거나 해서 누가 봐도 얘는 2개, 얘는 1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도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8개를 다 쌓아놓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 일자를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벌려놓은 것 같은 게 팔자 같은데요. 그런데 왜 하필 팔자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설문에 의하면 이거는 구별하다라고 네. 하는 뜻이죠. 네, 여기서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뭐 같았다가 달라지는 그것을 상영한 글자다라고 네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양 자체가 네. 이렇게 뭔가가 등을 쥐고 있는 것처럼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밖으로 이렇게 퍼져 네.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별자로도 이제 설문에서는 해석을 했거든요. 흩어져 있다,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네. 근데 숫자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모양이
이제 그 여덟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네, 이제 그렇죠. 일종의 지사자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글자가 이제 현자인데 우리 네. 고을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글자의 모양이 고을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어떠세요? 어떤 그 지명이 음.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아는 건 고르부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언덕부자가 들어가 있는 좌부방으로 구성이 돼 네.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네. 그런데 여기는 군현할 때도 군자에 그 좌부방이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비해서 네. 여기는 그런 성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가 됐을까요? 네네. 글자는 고문자를 좀 보면서 설명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고을현자의 이제 소전 글자인데요. 네, 실이 보이네요. 예, 네. 여기에 분명하게 이제 실의 모양이 보이시고 왼쪽에 있는 것이 눈을 의미하는 글자도 보이실 거고 네. 그 밑에 뭔가 이제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의 고문자인 갑골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네.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나무도 보이고 눈인가요? 네, 눈도 사람의 보이고. 눈이겠죠. 네. 네. 그리고 매단 실도 네,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네. 실인 것이고 네. 네, 여기가 눈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눈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제 머리가 나무의 끈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럼 교수형을 당하고 있는 모양인가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네. 매달다라는 의미가 아. 원래 의미라고 해요. 매다는 게 매달다.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네. 하필이면 목을 매달아 놓은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매달아 놓은 이런 것으로 매달다라는 의미를 이제 표현했다는 게 네. 조금 좀 과격하기는 하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을이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전혀 네.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차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 네. 그럼 원래 매달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쓰느냐? 본래 글자에 마음심자를 쓰면 그게 네, 매달현이 매달현자.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수막이라고 할 때 아, 현자가 그렇군요. 네. 매달현자고 수가 아래로 아. 늘어질 숫자거든요. 그래서 매달아서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린 어떤 천막 이런 것을 이제 현수막이라고 하죠. 매달현자가 오히려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이고 고울현자는 그 본래 의미는 없어지고 네. 빌린 뜻만 지금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 네, 글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봉팔현이라고 할 때 그럴 때 뭔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나요? 네. 원래대로 하면 네. 이게 팔현의 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팔현의, 그러니까 현이라는 게 행정 단위니까 네. 8개의 고을에 있는 집. 이렇게 해야 팔현호함 딱 들어맞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뒷문장에 가급 천병이라는 그 4개의 글자하고 그 문장하고 조금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호자가 뒤에 있어야 되는 호자가 이제 앞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이 팔현의 호들이 거주하는 땅을 봉지로 내려주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주웅사가 살았던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현의 단위가 어느 정도로 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진나라 때에 이제 군현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때의 군이 36개였다고 해요. 네. 지금 중국의 성이 33개라고 생각해 보면 아. 굉장히 큰 단위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의 바로 밑에 단위가 현이니까 네. 현도 굉장히 큰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봉지로 내려주고 네.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본인이 네. 누릴 수 있도록 네, 네. 해준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33개의 성이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성의 수는 20여 개이고 네. 그다음 직할시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 가장 큰 행정 단위가 이제 33개가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가급 천병의 가짜의 네네. 자형을 한번 설명해 예, 주시죠. 가짜는 너무나 잘 아는 글자죠. 네. 집 가짜고 네. 집을 의미하는 글자 아래에 이제 돼지를 의미하는 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문이 참 많은 글자인데요. 네. 이 글자의 고문자형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를 보시면 네. 집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양 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그 네. 아래에 돼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집이라는 의미로 유통이 되잖아요. 네. 그 이게 도대체 왜 집이냐? 아까 선생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집 안에
1층은 돼지가 살고 2층, 3층은 사람이 살았던 고대의 그런 문화, 그걸 반영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제 가축 중에서 이제 돼지는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농경 정착 생활을 표시하는 가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이 있고 돼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정착 생활을 의미한다. 정착을 해야만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집이 되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 돼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집의 모양은 돼지우리는 아닐까요? 돼지를 따로 어떻든 밖에다 키울 수는 없고 네. 돼지를 키울 수 있는 독립된 네. 그런 축사를 만들어야만 됐고 네네.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웬만한 재산과 그런 봉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집에 돼지가 있다는 것은 곧 재산이 있다는 의미고 네. 예, 그래서 하나의 집안이 되고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허신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허신은 이 글자를 돼지 시자가 아니라 돼지를 의미하는 가자가 있는데 네. 그것의 생략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가짜에 우리는 현재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 그 핵가정, 단순 가정,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지는 집,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 이러면 너무 협소하고요. 옛날로 가면 가의 개념이 굉장히 커지죠. 국가할 때 가는 작은 그렇죠. 집이 아니고 네네. 웬만한 제후들의 가문도 다 가라고 불렀거든요. 네네. 제후의 밑에 있는 대부 계층의 집안을 네. 우리 이제 가라고 네, 보통 가라고 부르죠. 부르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땅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안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가급 천병 할 때 가급. 급자를 이제 설명해 네네. 주시죠. 네. 급자는 간단하게 왼쪽에 이제 실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합하다라는 의미의 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자는 뭐 합한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여러 가지 물건들 그 중에서 특히 실을 합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넉넉하다라는 의미가 일체적인 의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합자를 이제 발음이 급이라는 것에서 이것을 이제 발음 성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와 발음을 이제 합자가 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오늘날에는 이 글자가 넉넉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준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넉넉하니까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남아야 나눠주지 모자라는데 나눠주지는 않죠.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꽤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월급, 네, 봉급, 급여, 네, 할 혹은 때? 급식. 아, 이럴 급식. 때. 네. 그럴 때 이 이 글자가 글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천자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숫자죠. 일천, 천자니까요. 예. 앞 구절에서 파련할 때 팔자도 나오고 천병할 때 천자도 나오니까 이건 네. 이제 숫자로 댓글을 맞춘 거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네. 일천, 천자인데 네. 지금 얼핏 보면 이제 열십자가 보이고 위에 이제 삐친 획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의 소전자형을 보시면은 위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아래에 열십자처럼 쓰여 있어서 허신은 이것을 사람과 열십의 합이다라고 봤어요. 아, 그럼 10사람밖에 안 되니까 네. 현재 쓰고 있는 천을 뜻하기 개념을,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갑골문을 보시면 네. 사람이 있는 것은 확실히 맞고 네. 그 아래에 이제 허신이 열십이라고 구분했던 그 부분의 문제인데 열십자를 갑골문에서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건 열십이 아니라 네. 사람인의 그 다리 부분에 그냥 어떤 상징적인 표시 한일자라고 보긴 좀 어렵고 네. 그냥 획을 하나 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를 만든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글자는 사람인이 오히려 이제 발음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로 이제 네. 병사 병자가 있는데 네. 이 글자도 고문자하고 또 소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병자는 우리가 병력 혹은 뭐 병사 네네.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쓰는 글자죠. 네. 지금 병자를 보시면 네. 위에 도끼근이 있다는 건 확실히 보여요. 네. 그런데 아래에 있는 게 한일이 있고 그 밑에 두 획이 이제 네. 벌려져 있는 획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이게 왜 병사인지 또는 무기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해서의 장만 보면 마치 이렇게 책상의 모양 위에 무기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소전으로 가보면 확실히 그 책상처럼 보였던 그것이
두 개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손으로 무기를 잡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양이네요. 네네. 그 고문자 갑골문을 보시면 네. 그것이 또 더 선명한데요. 두 손이 확실히 보이시고 네.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자루가 있고 또 날이 있는 것 같은 무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원래 병자는 무기를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을 네.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무기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까지도 나타내게 되니까 네. 이제 병사라는 의미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뒤에 네 글자를 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거나 네네.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가급천병이라고 하면 아까 설명 중에도 네. 이 가가 단순히 이제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네. 규모가 있는 집, 이제 가문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문장에서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집안에 1000명의 병사를 공급해 주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1000명은 꼭 1000명이라기보다는 많은 병사를 주어서 호위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는 이제 호봉파련하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끔 땅과 그것에서 그렇죠. 나오는 소출에 네. 대한 세금을 음. 경제력을 주고 네. 그다음에 가급천병하면 군사력도 주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네, 이 얘기는 한나라 때의 한고조 유방이 네. 천하를 이제 통일하고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공을 세운 신하들 또는 친척들에게 네. 후하게 이렇게 봉지를 나누어주고 또 군사도 나누어주고 그랬던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함부로 이렇게 병력을 그 부력을 그렇게 주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적당히 줬겠죠. 공신 중에 네. 다 이제 후하게 봉지도 받고 네. 또 이제 병사도 받았지만 네. 결국은 다 유방의 시대에 네.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한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장량이라고 합니다. 장량이요? 네. 장량은 본인이 마치 은사처럼 호련히 모든 걸 받지 않겠다 그러고 네네. 호련히 떠났다 그래서 맞아요. 유명한 사람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장가계? 네. 예, 장가계가 그 장량이 그때 가서 거주했던, 은신했던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미있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8글자를 배우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64강의 8글자를 배우시겠는데 그 글자는 이제 고관, 배련, 구곡, 진영의 8글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따지 병을 향